세계 문학 필독서 50. 육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한 인간의 실존적 투쟁과 꺾이지 않는 의지. 어니스트 해밍웨이.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17년 캔자스시티 스타의 수습기자로 일을 시작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적십자 야전 병원 수송차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서 복무했으며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다리에 중상을 입고 귀국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삶을 그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그 후 1920년대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했다. 무기여 잘 읽거라로 작가적 명성을 공고히 했으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출판되자마자 수십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노인과 바다로 큰 찬사를 받으면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이후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해밍웨이가 부른 백조의 노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대표작이자 가장 대중적인 소설 중 하나다. 이 소설이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노인과 바다에는 작가가 평생을 추구해온 문학관과 인생관이 잘 담겨 있다. 백조는 평생에 걸쳐 한 번도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비장하고 아름답게 한 번 울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예술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남긴 작품을 백조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백조의 노래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삶에 대한 통찰과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의 인생에는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 노인과 바다를 출간한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영광과 고난이 교차한 삶을 마감했으니 말이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자신이 온갖 노력을 다해 잡은 고기를 상어에게 모두 빼앗기고 결국 뼈와 머리만 남았음에도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며 자신을 위로한다.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시킬 수는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던 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해밍웨이의 마지막 선택이 더욱 안타깝다. 작가 나이 53살에 발표한 노인과 바다는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완숙기에 나온 작품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기여 잘 읽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같은 걸출한 장편을 썼지만 노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쓴 노인과 바다는 이전에 낸 장편에 비해서 간결하고 내면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이다. 짧고 단순한 소재로 깊고 다양한 성찰을 맛보게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노인과 바다야말로 해밍웨이의 정신이 응집된 작품이다. 노인이 해변을 어렵게 끌고 온 고깃뼈와 창처럼 생긴 코를 이웃과 자신을 따르던 소년에게 선물하는 대목은 작가가 얼마나 따뜻한 인간애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양한 경험을 문학 속에 풀어내다. 이 소설은 짧은 분량만큼이나 줄거리도 간단하다. 산티아고라는 멕시코 어부가 80일이 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다가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 떼를 만나 뼈만 제외하고 모두 잃는다는 내용이다. 해밍웨이는 어린 시절부터 캠핑과 낚시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소설 속에 낚시하는 장면을 현장감 넘치고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노인과 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다. 해밍웨이가 소설 속 산티아고 노인처럼 1000파운드가 넘는 청새치를 낚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밍웨이는 자신이 잡은 고기의 무게와 크기를 직접 재어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1936년 비미니 섬에서 어부가 잡아 올린 청새치를 상어가 물어뜯어 먹는 장면을 목격한 것도 소설의 한 장면이 되었다. 게다가 그는 소설을 더욱 실감나게 쓰기 위해 소설에 나오는 배와 비슷하게 생긴 배를 직접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보기까지 했다. 이처럼 해밍웨이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미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캠핑, 낚시, 사격을 배웠으며 청소년기에는 권투, 수영, 축구 등의 스포츠에도 탐닉했다. 아버지로부터는 남성적인 강한 기질과 장차 소설의 소재로 활용하게 될 남성적인 취미 생활을, 오페라 가수였던 어머니로부터는 글을 쓰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예술적인 기질을 물려받음으로써 작가로서는 더없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셈이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해밍웨이는 캔자스시티 스타에서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신문사가 자리 잡은 캔자스시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폭력과 매춘 사건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이때의 경험 또한 그가 작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신문 기자로 활동한 경험은 그가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를 구사하는 소설가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감정을 배제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는 그의 문체는 기자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다.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특파원 자격으로 전쟁을 직접 취재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발표한다. 하지만 이후 무려 10년 동안 뚜렷한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작가로서의 경력이 끝나가려는 순간 노인과 바다로 화려하게 문단에 복귀했다. 노인과 바다를 게재한 시사주간지 라이프지 특별호는 나오자마자 무려 530만 부가 팔리는 돌풍을 일으켰다. 라이프지는 노인과 바다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해밍웨이에게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인 4만 달러라는 엄청난 인세를 지급했다. 이른바 전설의 귀환이었다. 우직하고 묵직한 인간성을 그린 작품. 노인과 바다는 작가의 경험에서 나온 작품이며 소설 속 주인공인 산티아고 노인이 곧 해밍웨이라는 사실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해밍웨이가 산티아고 노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셈이다. 산티아고 노인의 행적과 말을 따라가다 보면 해밍웨이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해밍웨이는 우직함, 용맹, 단순함, 진실, 확고 부동함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미덕을 산티아고라는 인물에 투영했다. 그러다 보니 산티아고를 예수로 상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했다. 영미권의 대부분의 명작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티아고가 그를 따른 소년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한 40일은 예수가 광야에서 겪은 40일의 고통이며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 벌인 3일간의 사투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받은 3일간의 고통이고 산티아고의 상처투성이가 된 손은 못에 박힌 예수의 손을 상징하고 뼈만 가지고 간신히 항구에 돌아온 노인이 돛대를 메고 죽을 힘을 다해 언덕을 오르는 모습은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밍웨이가 자신을 예수의 버금가는 인물로 묘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다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미덕을 산티아고에 투영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종의 인생 스승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메마른 문체 안에 녹인 따뜻한 인간미. 노인과 바다는 얼핏 자연을 상대로 인간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소설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평가가 더 적합하다. 산티아고 노인이 청새치나 상어와 벌이는 싸움은 자연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먹이사슬의 한 과정을 보여준다. 자연에 맞서 싸우는 노인과 바다 속 장면들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한낱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도 비록 청새치는 잡았지만 더 거대하고 강력한 상어떼에게 패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위대한 자연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해밍웨이를 일컬어 감정 없는 메마른 문체를 구사한다고 평가하지만 노인과 바다에는 그런 문체 안에 인간적이며 따뜻한 사랑과 우정을 녹여냈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년 마놀리는 노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베푼다. 가족도 돈도 없고 고기도 잡지 못하는 어부 산티아고를 마놀리는 마치 예수의 충직한 제자처럼 따르고 헌신한다. 마놀린의 부모가 산티아고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고 아들에게 다른 배를 타라고 명령하는데도 마놀리는 계속해서 산티아고를 보살핀다. 음식과 커피를 가져다주고 미끼로 쓸 정어리도 구해준다. 기진맥진한 노인이 집에 돌아오자 곁을 지키며 치료해주고 눈물을 흘린다. 어린 시절 자신의 스승이자 영웅에게 보내는 존경일 수도 있지만 마치 부모를 모시는 듯 사랑을 베푼다. 산티아고도 소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답하며 교분을 쌓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꾼다. 소년과 노인은 서로 의지하며 우정을 나누는 관계다. 나이를 초월하여 신의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도 하다. 뼈만 남은 청새치를 잡아온 노인을 비웃지 않고 존경심을 보여주는 이웃과 상처투성이가 된 노인의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소년의 모습은 인간미의 극치다. 극적인 서사가 없어 지루하고 건조한 작품이라 생각하다가도 이 장면에서는 누구나 뜨거운 감동을 느낄 것이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소년을 통해서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나아가 절망과 반목이 아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꾼다. 노인과 바다는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아니라 우정과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초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수많은 사람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하고 싶은 말도 그것이다.
마놀린과의 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청새치를 잡을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얻는 산티아고 노인처럼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다. 이상으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이었습니다.